안녕하세요, 김동환 세무사입니다.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서 느껴지는 게 국세청 정말 열일한다. 아니 이제는 이런 것까지? 과세 해명자료 통지서, 세무조사 착수, 과세 예고 통지서 등 정말 빈도수가 높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기사, 세수가 펑크 났다, 나라 곳간이 비었다. 한 번쯤은 다들 접하셨죠? 정말 이게 인과관계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도 당연히 그래왔지만 중요한 것은 조사 기준 자체가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고가주택 매매와 10억 원 이상의 고액 전세 계약만 건드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금액 기준이 비교적 작은 계약까지도 건드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주변 세무사님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과거에는 세무서에서 관할하던 조사 사이즈를 지방청 조사국에서 건드리는 경우도 최근에 있었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사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이제 활용하던 절세 방법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절세 방법이 너도 나도 유행처럼 번지면서 활용하면 어느샌가 이제 국세청이 칼을 들이대죠. 법을 개정해버리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가 차등 배당, 분양권 손피거래, 얼마 전에 이 손피거래 관련해서 심판 내에서 납세자 패소 사례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만간 과세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불복을 했지만 과세관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하나의 사례에 구속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바탕으로 이제 과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과세가 된다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과세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지 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세무상담을 약 300여 차례 이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보게 되고 다양한 조사 사례들도 접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과세관청의 이런 움직임은 비단 손피거래뿐만이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그냥 넘어가던 사안들도 일제히 점검이 나오고 있고, 조사 기준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감사지적사항으로 양도세 신고에 오류가 발견돼서 2년 만에 이 과세예고 통지를 1억 원을 받으신 납세자분이 오셨는데 본세 8천에 가산세만 2천만 원이 붙었어요. 다행히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 실질을 주장해서 불복을 하면 승산이 좀 있어 보여서 불복 청구를 접수하고 진행 중인 건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과세관청은 공부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을 주장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불복에서 승소를 하면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빵원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만약 과세 처분이 취소되는 게 맞는데 누군가는 그냥 국가에서 내라고 하니까 그냥 내버린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시면 고지서에 있는 세금을 그대로 내시면 안 됩니다. 해당 과세가 적정한지 검증이 필요하고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당연히 다퉈봐야겠죠. 실제로 과세예고 금액이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법인세 세액 감면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받고 검토사항을 제출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왜 나오는 건지 대표님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사실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한정적입니다. 공부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자료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황 조사를 통해서 이 세액 감면을 받는 게 정말 맞는지 이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항상 요구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세금은 공부상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황에 따라서 과세하는 실질과세 제도도 일부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률 검토를 했다면 억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납세자분들께서도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면서 제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 한 가지는, 우리가 큰 자산을 이전하거나 큰 세금을 감면받으면서 굉장히 날림으로 검토를 하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이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부분? 사실 과정에서 절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마무리된 사안을 놓고 수습할 방법을 찾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뭔가 절세를 하고 합법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의 이득을 보고 싶으면 사실 사안이 종결되기 전에 시작 단계에서 검토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상담을 오신 분 중에 중개사분 조언에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를 했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느낌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잔금을 다 받고 나서 오셔서 제가 세금이 이거 수천만 원 나온다 라는 사실을 듣고
굉장히 놀라시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뭔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 지방세까지 하면 49.5예요. 상속증여세 GDP 대비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민을 갈 게 아닌 이상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잘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앞으로 세무조사나 세금 감면에 대한 해명 자료 등 사후 감증이 앞으로 또 심화되면 심화됐지 완화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뭔가 액션을 하기 전에 세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인지를 잘 하셔서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